32번. 주머니 안에 여러분들, 자, 카드가 1, 2, 3, 4, 5 이렇게 있다. 그죠? 임의 카드 3장을 꺼내요. 뭡니까? 꺼낸다. 그럼 숫자 뭡니까? 1, 2, 3을 차례대로 적는다. 여기서 이제 숫자를 이제 카드를 꺼낼 거예요. 어디서 분들 숫자 1, 2, 3 이렇게 적어.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라고? 5개 중에서 3개를 꺼내. 그래가지고 여도 뭐하는데? 나열하면 돼. 1, 2, 3. 그렇죠? 그러면 60이 나오니까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X를 뭐라고 정의했냐? 양쪽 면에 뭡니까?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의 수.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의 수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0일 확률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X가 0일 확률은 서로 다른 숫자가 0이라면 딱 같은 숫자가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를 뭐 오면 돼? 1, 2, 3만 오면 되겠다. 한 가지가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X가 0을 확률 60분의 0이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먼저 숫자 1, 2, 3을 먼저 차례로 적어. 그리고 뭡니까? 여기다가 뭡니까? 하나씩 우리가 밑에다 이렇게 배분시켜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맞죠? 그럼 X가 0이 되려면 저보다 뭐가 와야 돼? 1, 2, 3. 여기 한다, 그런 거야. 오케이? 5개에서 3장 꺼내가지고 3개 놔야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요놈은 고정시키고. 그죠? 5개에서 3개 꺼내가지고 이렇게 놔야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면 60분의 1 되겠다. 그럼 두 번째. X가 1일 확률 60분의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숫자가 적히는 카드가 몇 장이 있어야 돼? 한 장이 있어야 돼. 그럼 2개는 뭐야 이렇게? 같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만 보니까 뭐가 오는데 숫자? 1, 2가 왔어. 4, 5.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1, 3이 오면 여기 또 뭐가 오면 돼? 4. 4. 그럼 몇 가지가 될까? 6가지는 알겠어요? 세 번째, X가 2야? 그럼 서로 다른 숫자 적인 거 2장이 돼야 돼? 그럼 1밑에 1이 오고, 1밑에 1이 오고, 여기는 오면 되겠지. 다른 숫자가 오면 되겠다. 그런 경우는 되겠다. 그치? 그럼 2밑에 2가 오면 안 돼. 그럼 뭐만 올 수 있죠? 3, 4, 5. 수용도 만들면 돼. 그러면 여기는 3 밑에 3하고 오면 안 돼. 그럼 1, 3, 4이 있으니까 뭐 쓰면 돼? 2? 1, 4, 3이 있으니까 2, 3, 5. 그러면 2하고 5만 써야 돼. 3 밑에 3이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2호 사용이 있으니까 2, 3, 4가 있다. 그러면 2하고 4만 쓰면 되겠다. 몇 가지가 나와? 5가지가 나와. 그런 데가 없는데 1 밑에 1이 오는 경우, 두 번째 2 밑에 2가 오는 경우, 3 밑에 3이 오는 경우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다음 잡혔어? 이건 더 있어요? 60번 22. 그러면 X가 뭡니까? X가 0, 1, 2, 3. 그럼 확률은 60분의 1, 60분의 6, 60분의 21. 확률이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 28을 못 써야 돼. 30이 있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은 다 곱해서 더해주면 60분에 다 곱하니까 0, 6, 42, 90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럼 얼마나? 96에다가 102, 144 나와 11로 약분시켜줘? 5분의 12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가나가. (36번은) 가입표 이거 제니스님 준비해드렸다. 본인가 뭐 수열이더라고. 수열 풀어보니까 그거 먼저 안 되니까 가입표 치세요. 그 다음에 88번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 자, x는 2. 몇 번 시행해서 독립식 영역이야. 25번 시행해서 2에 나와야 돼. 확률 플러스 x는 했으니까 2에 나와야 돼. 이항분포의 정의죠. 2에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사건의 확률은 p니까 p가 2에 나와야 돼. 그럼 이 사건은 여러분들 몇 번 나와야 돼? 23번 나와야 돼. 그래서 확률 총합이 이기는 거죠. 48. 25번 시행해서 한 번 나와야 돼. p가 한 번 나와야 돼. 그럼 6번은 몇 번 나와야 돼? 24번 나와야 돼. 그러면 자 P이자고 P 안 되니까 P만 나온다. 여기 24부터 24, 일반에서 P가 나온다. 25, C2는 얼마 나오냐? 2분의 뭐 나오죠 여러분들? 2분의 25 곱하기 24가 나온다. 그럼 또 20, 여기 0은 25죠. 그럼 25야. 그럼 또 25가 약분이 됩니다. 그럼 2분의 24니까 12만 나온다. 여기는 48이 나온다. 또 12하고 48 또 약분되니까 4가 되겠네. 그러면 전개한다면 4 마이너스 4. P가 뭐 나오면 5분의 4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P가 5분의 4니까 여러분 여기다 5분의 4를 적고 그러면 이제 평균은 MP가 되는 거니까 25에다가 5분의 4를 적고 그러면 20이 되는 거죠. 그럼 분산은 여기는 NP에다, 이게 NP야. NP에다가 Q를 보여주면 돼. Q?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분산에서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된다. 그럼 분산은 4가 되겠고, 평균은 20이야. 20의 제곱이 됩니다. 404라고 쓰면 됩니다. 두 눈의 차가 3보다 작아. 두 눈의 차 A 빼기 두 눈의 차가 오니까 3보다 작아. 그러면 자 A가 1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뭐니까 B가 1점을 얻고 먼저 확률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이제 A 마이너스 B가
3보다 작으니까 반대 말고 3 뭐가 되는 거야? 이상이 되는 거냐? 그러면 A-B의 차가 3, 4, 5가 되는 경우 3보다 작은 경우 뭐 있죠? 0, 1, 2 이렇게 나오는 거냐? 좀 비슷하겠다. 그러면 3이 되는 경우는 1, 4, 2, 5, 3, 6 그 다음에 4, 2, 5, 2, 6, 4 4가 되는 경우는 1, 5, 2, 6 3, 5, 1 6, 2 5가 되는 경우는 1, 6, 6, 1 몇 가지 나와? 12가지 나오냐? 그럼 36분의 12, 3분의 1 그럼 얘는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시행했죠? 15번 시행입니다. 그럼 요놈은 몇 번 나왔다? X번 나왔다. 그럼 요놈은 몇 번 나왔다? 15-X번 나왔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A가 얻는 점수의 기대값. 그러면 A가 얻는 점수의 기대값. 그럼 A의 점수는 뭐가 됩니까? 1점이 X가 나왔으니까 X가 되겠고, B의 점수는 1점은 얻으니까 고백의 점수는 15-X점이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 A 점수의 기대값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A 점수의 기대값. B 점수의 기대값은 이렇게 씁니다. 기대값 평균이니까. 그들은 뭐 물어봤죠? 차를 물어봤죠. 그럼 2x 가로 열고 15 그대로 나오고 그 마이너스 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다. 그럼 2 곱하기 2x 빼기 15가 되겠다. 그래서 이 x가 x번 횟수니까 이하분포를 이루겠다. MP라고 써야 되겠지. 얘는 15가 되겠고 P는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다. 그러면 평균 얼마나 곱해주면? 이미 10이 되겠습니다. 20 빼기 15는 5가 되겠군요. 네, 98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할 건데? 네. 네? 할게. 자, 그다음 109번, 112번.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3개 있고 T가 2개 있다. 추가로 선생님이 2개 넣어줍니다. 그치? 추가된 부품은 S 또는 T다. 그건 첫 번째 추가된 부품이 S 또는 2니까 둘 다 SS 넣어줄 수 있겠고 S 하나, T 하나, T 2개 넣어줄 수 있겠고. 오케이? 자, 추가된 부품 S의 개수는 이하분포를 이룬다. 1,2분의 1. 그러니까 추가된 여기 S가 추가된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S가 추가된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럼 T가 추가된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겠죠. S 또는 T를 추가하는 거니까 추가 뭡니까? S 또는 T를 추가할 거야. S 또는 T. SS 추가할 수 있겠고 S 하나, T 하나, TT 하나 추가할 수 있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SS가 추가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얘 2분의 4,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맞죠? S 또는 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S가 추가될 확률이 2분의 1 T가 추가될 확률이 2분의 1이야. 근데 S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T 집어넣고 반대로 T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S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TT 추가될 확률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SS 추가될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SS 저걸 추가시켰어. 그럼 이제 몇 개 있어?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7개의 부분을 다시 뭡니까? 한 개를 자 선택을 할 거야. 그게 뭡니까? T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다시 7개 중에서 한 개를 뽑으면 돼. T가 된 건 두 가지인데 최고는 2가 되겠고. 그럼 두 번째 S하고 T가 뭡니까? 이제 추가된 확률은 2분의 1 되겠고. 그러면 다시 뭡니까? S하고 T가 추가됐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다시 T가 나오는 확률은 7분의 3이 되겠네. 마지막 TT가 추가된 확률은 4분의 1 그럼 TT가 추가됐으니까 이렇게 거기 한 개 선택했는데 T가 나오는 확률은 7분의 4가 되겠다. 조건 확률이죠.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의 확률이니까 누가 올라와? 요놈이 올라옵니다. 4분의 1 곱하기 7분의 1이야. 분모 문제 28을 곱해도 12분의 2, 답은 6분의 1이 되겠네요. 1번을 쓰시면 됩니다. 자, 112번. 학교 레이팅에 많이 나왔죠.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야. 여러분들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평균을 먼저 알아야 돼요. 평균을. 알겠어요? 평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가 얼마였지? 오늘 물어본 거지. 자, 이거 다 더하면 1이죠, 여러분들. A, B, C. 이것도 다 더하면 1 되는 겁니다.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2. 여기 20분의 2. 의미 없겠고.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 X의 분산이 주어졌으니까 X의 뭡니까? 평균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X의 평균부터. 자, A, B, C 여기 뭐야 여기? A, B, C, B, A, A, B, C, B, A. 잘못 썼네요.
자, 그럼 평균은, 자, 이 첫 번째 표를 보고 말해. X의 평균이니까. A 더하기 뭐, B 더하기 3B. 뭐가 되는 거죠? 5C, 7B, 9A. 이게 이제 평균이 되겠다. 맞죠? 그다음 이제 분산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제곱의 평균. 1의 제곱 곱하기 A, 3의 제곱 곱하기 A. 그 다음에 5의 제곱 곱하기 C, 7의 제곱 곱하기 B. 그 다음에 81 곱하기 뭐가 돼? A. 81 A.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자, 뭐 ABC가 아니니까. 네?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ABC D가 아니고 ABC D A입니다. 그러면 확률의 총합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확률의 총합. 2A, 2B, 플러스 C가 얼마야? 확률의 총합입니다. 돼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의 총합. 그럼 여기도 동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해봐요. 더하면 몇 A냐? 10A. 그 다음에 얼마 나와? 위에 이미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쓰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제곱을 평균 빼주면 평균의 제곱 5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밑에 표를 보고. 자, 그럼 이 값이 얼마라고 그러면 이 값이 5분의 31이야? 두 번째. 전원은 뭐야? Y의 평균은 어떻게 돼? Y의 평균. 읽어보여주니까 1A, 3B, 5C, 7B, 9A가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오죠? 일단.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노란색 값이 나오겠죠? 노란색 값이. 여기 노란색 값이. 그죠? 추가로 20분의 1도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분의 5도 나오고. 그 다음 20분의 9도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다. 다 세로로 곱해주네. 추가로 노란색 값이 더 나오겠죠? 근데 앞에 것은 여러분들 우리 방금 전에 했지 5라고. 방금 1이니까. 여기 5가 되겠고. 근데 노란색 값은 전부 다 20으로 통분하면 얼마 나오냐? 0 나오고. 그죠? 그럼 마지막이지? Y의 분산을 구해봅시다. 노란 거 제외하고 여러분들 제곱에서 보고 제곱수하고 왜 이렇게? 그럼 여기는 그대로 또 나오겠지? 이 값이 노란색 값 제외하고 곱해주면 A 플러스 제곱 2B 25C 49B 81 이렇게 나오겠고 거기다가 이제 제곱에서 곱해주면 노란색 값이 뭐 나와? 20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25 그 다음에는 20분의 얼마? 80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 5가 있죠?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지? 그럼 하얀색 값이 뭐가 돼? 여기는 하얀색 값이 뭐가 돼? 5분의 30을 쓰면 되겠고 그죠? 이 하얀색 값이 너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제 노란색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럼 20으로 통분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 20으로 통분하니까. 2 곱해주면 52니까 80을 더해주면 얼마야? 31 더해주면 32. 맞아요? 뭐로 약분시켜줄래? 20이니까? 4? 그럼 4로 약분되면 여러분들 전부 다 4 약분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5분의 39. 그럼 여기다 이제 10을 곱해주면 되겠지? 39 곱하기 2니까 78이 되겠다. 다 나열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쓰면 됩니다.
고생이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어? 고생이 꺼내보시면. 주문할 수 있는가 한번 봐봐. 자. 없으면 진도 나가고. 자,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자, 상위 배수가 나오는 횟수에 대한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주사위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자, 이때 확률이 나옵니다. 근데 자, 여기 뭡니까? 안에 자, 사과가 있어, 사과가. 개만 몇 개 있다? 10만 개 있다. 그럼 이제 무게를 다 측정해봤어. 25.1, 25.2, 25.2, 24, 26.3, 21. 그럼 이렇게 뚝뚝 끊어서 쓸 수 없겠지. 이 x는 여러분들 횟수였죠. 아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이 x는 뭡니까? 뭐라고 정의할까? 사과의 무게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럼 소수점 25.123이 나오고 21.321이 나와요. 그러면 뚝뚝 끊어서 쓸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쓴다? 연속적으로 쓴다, 이런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사과의 무게가 여러분들 25g 이상, 26g, 25.5g 미만. 사과의 무게가 25.5 이상, 26 미만. 이런 식으로 끊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사과 10만 개 중에서 427개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한두 변수 x가 뚝뚝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여러분들 0, 1, 2 또 끊어지면 이상가로 들어갔죠. 이상가로 헤어졌다. 그래서 값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상 확률 변수라는 거는 저 x를. 그런데 자, 이 확률 변수 여러분들 25 이상, 25.5 미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연속적이 되는 거지. 끊어진 값 배웠지? 그렇게 될 때는 이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구나. 이게 다 정의야, 정의. 단어의 정의. 오케이? 그럼 이런 표를 뭐라 불러? 이상 확률 분포표. 그럼 얘는, 이 표 이름은? 연속 확률 분포표. 알겠죠? 그럼 자, 이상 확률 분포. 이상 확률 분포. 또 뭐가 있어요? 연속 확률 분포. 어떻게 구분하면 돼? 확률 변수가 이상 확률 변수면 연속 확률 분포가 되겠고,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면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상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보면 이항 분포가 있어. 보시는 거죠. 이항 분포. 이런 거 이항 분포. 이항 분포지 횟수니까. 뭐 많이 있어요. N 분포도 있고, 뭐 부하선 분포. 개 많아요. 어쨌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항 분포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연성 확률 분포는 뭡니까? 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뭐만 배운다? 정규 분포만 배운다. 정규 분포. 알겠지? 그럼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여러분 어떤 함수가 나옵니까?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이때는 보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요. 저번에 확률 질량 함수 배웠냐? 확률 질량 함수 들어본 것 같아?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가 뭐냐? K번 나올 확률. 주사위 10번 던졌을 때 K번 나와요. 뭐가? 3의 배수가. 3의 배수는 6분의 2. 3분의 2에 10만이 갔을 때. 이게 바로 여러분들 확률 질량 함수였죠. K가 될 수 있는 값은 0부터 10까지 되는 거예요. 0부터 10까지. 그러면 연성 확률 분포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나올까?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방금 나눠준 포인트를 이용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탄생 배경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의 탄생 배경. 오케이? 자, 여러분들 뭐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거 펴서 그대로 그릴 거야.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연놈이 뭡니까? 핸드폰 사용 시간이다. 핸드폰 사용 시간.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2시간 30분 미만. 여러분들은 보통 하루에 핸드폰 사용 몇 시간 사용하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선생님아 이 정도 된 것 같아. 이 정도.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맨날 여행 유튜브 보니까 이거 본 것 같아. 집에서 2시간? 2시간 30분 뉴스하고 이거 가지고 규민이는 여기지? 4시간 초과하죠. 4시간 초과 이렇게 없냐? 안타깝다. 너를 위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상대 도수? 상대 도수. 상대 도수는 뭐냐? 우리 반 학생이 100명 있어. 100명 중에서 자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사용하는 시간이 사용하는 학생의 수가 5명인데 100분의 5가 되는 거야. 이거 확률이죠, 확률. 100분의 5. 100명 중에서 25명인데 차례로 썼네요. 0.45, 0.15, 0.10, 0.05.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를 뭐라고 그래요? 연놈을 뭐라고 그래요? 이 길이들 다 0.5지. 계급의 크기라고 불렀어. 중학교 1학년 때 계급의 크기. 그거는 뭐야? 상대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가 나왔잖아. 상대 도수 분포.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항상 여러분 적으면 확률이잖아. 상대 도수가 확률이니까 확률의 총합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계급의 크기를 부모 계급의 크기, 분자가 상대 도수.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말한다. 계급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야? 0.5, 2분의 1이야. 전부 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근데 책이 다 곱하기 2를 해줘서 보니까 이렇게 써야 돼. 0.10, 0.50, 0.80, 0.30, 0.20, 0.10 이렇게 써져 있다.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릴게. 가로축은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고 세로축은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안, 이 시간이다. 쏘리. 그럼 여기가 1시간, 1시간 30분. 그러면 2시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까지 적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번호를 적어주면 되겠네. 0.1, 0.2, 0.3, 0.4, 0.5, 0.6, 0.7, 0.8, 0.2씩 써가지고 1시간 30분은 0.1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0.5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8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0.3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2 쓰면 되겠고 마지막 0.6 쓰면 되겠고 이렇게 되셨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 놈의 이제 면적은 뭐가 될까요? 요 놈의 면적은 가로는 뭐가 돼? 계급의 크기 0.5죠? 가로 길이는 계급의 크기 이 높이는 어디다? 높이는 계급의 크기분의 뭐가 되죠?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가 돼요. 그럼 계급의 크기가 안 되니까 뭐가 나오죠? 상대도수가 나옵니다. 상대도수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확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면적은 뭐가 된다? 확률이다. 이놈의 면적은 직사각형 면적은 알겠지? 그러면 직사각형 6개 있잖아. 그럼 저 6개를 선생님이 전부 다 이렇게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게요. 6개를 쌓아 올렸어. 그러면 이 면적의 총합은 항상 뭐가 될까? 하나가 다 면적이 전부 다 확률이니까 확률의 총합이 되겠죠? 그럼 가로 길이가 전부 다 계급의 크기가 되겠고 세로가 뭡니까? 자, 여기가 합이니까 계급이 앞전에다면 상대도수의 합 확률의 합이니까 뭐 나와? 면적의 총합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핸드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일 확률을 물어봤어. 이 그래프를 보고. 오케이? 물론 이 표를 보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가 0점 아니구나 여기구나 0점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근데 요놈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2에서 3까지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빨간색 두 직사각형의 면적을 보여주면 된다 그런 말이겠지.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야? 1 그죠? 아니다 0.5 그럼 높이가 0.8 여기 높이는 얼마야? 0.3이냐? 그럼 1.1 절반이니까 0.5가 되겠죠? 2배 더면 0.5 맞죠?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면적은 확률이고 면적의 총합은 확률의 총합이니까 네, 1이다. 이거만 배웠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뭡니까? 이제 각 뭡니까? 이제 중점이 있죠. 중점. 저 직사각형이 뭡니까? 이런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는 이런 도형이 나오고 이런 다각형이 나오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싶어. 계급의 크기를 0.5, 30분이 아닌 여러분들 30분이 아닌 10분은 더 조사하고 싶어. 10분. 그럼 여기가 지금 30분이 너는 다시 몇 등분 해야 돼? 3등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직사각형이 뭡니까? 더 뭡니까? 작게 나오겠죠. 그쵸? 아니, 더 작게 나오겠지. 맞죠? 그러면 그 놈을 연결한다고 그러니까 이 다각형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지겠죠. 그럼 요 놈을 이제 뭡니까? 요 놈을 가로 길이를 몇 등분 하는 거야? n등분이 아니라 무한등분으로 보겠다. 무한등분 한다면 번호를 마치 뭐처럼 보여? 직사각형이. 그렇지? 3처럼 보이겠지. 그러면 연결시켜 준 다음에 여러분들 부드럽게 그리는 상황에서 곡선처럼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마지막에 무한등분 하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자체가 x축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정의역이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 정의역이. 네. 정의역. 이거는 정의역이 여기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4까지겠죠? 오케이? 그럼 이 확률 유도함수는 1에서 4까지 여러분들 확률 유도함수를 정적분 해주고 얼마나 와요? 1라는 면적의 총합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확률 유도함수 y는 fx가 이렇게 들려요. 그렇지? 그럼 x는 a에서 x는 b까지 여기까지 딱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면적의 총합은 얼마나 여러분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fx 그래프는 x축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x축 아래로 내려간다면 뭐 정적분 해준다면 뭐가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x가 뭡니까? a에서 b까지. 여러분, a점 교육 과정에서는 이 fx가 뭡니까? 2차 함수, 3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 fx 뭐만 나오면 항상 직선만 나와. 직선. 1차 함수만 나와. 다각형만 나와요. 곡선 안 나와. 정적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걔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각형이니까. 사다리꼴 아니고 삼각형 그 애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사용 시간이에요. 핸드폰 사용 시간이 자 알파 이상, 자, 베타 이하의 확률을 물어봐요. 핸드폰 사용 시간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그러면 자 뭐 해주면 된다? 저기 있는 부분을 면적으로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면적은 정적분입니다. 오케이? 그럼 넓이 과정 여러분들 경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을 먹으니까 자 여기 안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기 안 들어가게 돼요. 알겠어요? 둘 다 안 들어가요. 경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묻는다. 핸드폰 사용 시간이 델타 시간 이상의 확률을 물어봤어. 오케이? 델타에서 쭉 이상이 되는 거야. 근데 정의역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되는 거죠? 정의역이. B까지 되는 거지? 딱 B까지만 보여주면 돼. 같은 말이야. 정의역이 B까지니까. 더 이상 계속 안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야. 정의역이. 알겠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 정의역 여기서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럼 A 값 구해보자. 1일 때 여기 Y 값은 얼마죠? A죠? 오늘 면적은 뭐가 돼야 돼? 1 돼야 돼? 그러면 면적 2분의 6분의 1이 얼마야? 높이는 A는 뭐 나와? 1 나오겠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X가 0에서 2분의 1까지 값을 물어봤어.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확률은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0에서 2분의 1까지. 여기에는 면적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빨간색 삼각형하고 노란색 삼각형은 닮은비가 몇 대면? 그럼 넓이의 길이. 그러면 노란색은 면적이 1이니까 빨간 것은 얼마? 4분의 1. 알겠죠? 그러면 x가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면적을 물어봐요. 그럼 3분의 1은 또 어디냐? 그러니까 2분의 1이냐? 여기는. 여기가 3분의 1이냐? 여기에는 면적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 면적은 얼마? 전체의 4분의 1만큼 차지하겠고, 이 삼각형 면적은 닮은비가 1대 3이니까 전체 면적의 9분의 1만큼 차지하겠죠? 닮은비 이용한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닮은비 넓이. 문제들 이것도 활용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고쟁이 기본 문제를 풀어보자.
원래 축이 어디 갔지? 자, 602번부터 609번까지 칠판에 표시해 줄게요. 여기 펴보시고. 다음. 686에서 698번까지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앞에 넘겨봐. 독립으로 죄다. 그렇지. 권력이 100 몇 쪽이냐? 42페이지 중기부품 거기 설명할게. 자, 오늘 확률 밀도함수 배웠지 여러분들. 확률 밀도함수가 자,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여러분들. fx는 2 마이너스 x. 이런 거 우리 그려봤죠? 그려봤습니다. 우함수, 우함수, y축 이렇게 그려지는 거요. 무함대로 보내면 영어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이게 무함대로. 확률 밀도함수가 저렇게 주면 저런 분포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정규 분포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곡선의 이름은 여러분들 가우스라고 수학학자가 만들어가지고 가우스 곡선 또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정규 분포. 그치?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러한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럼 왜 정규 분포라고 하냐? 노멀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분포야. 자, 가로축이 여러분들 이 x가 자, 키야 키. 그럼 우리 학교 자, 3학년 남학생들의 키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되겠냐 아니라 160, 여기 170, 여기 180 이렇게 분포가 나올 수 있어? 키가 190이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 있겠니? 이런 분포가 안 되겠죠. 어떤 분포가 돼요,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한 175가 평균이면 평균에 가장 많이 이렇게 모여있겠지, 학생들이. 그쵸? 190하고 160, 키가 큰 학생, 졸라 잘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겠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분포야. 이건 정규 분포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알겠죠? 키나, 몸무게나, 그런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항 분포는 어떻게 표현했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정규 분포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그럼 이 m이 뭐냐? x의 평균. x의 평균. 이게 x가 키면 키의 평균, x가 몸무게면 몸무게의 평균. 그러면 이 시그마 제곱은 뭐야? x의 분자.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은 자 보신 것처럼 x는 몇의 대칭이냐 f 2의 빼기 x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x 대신 그러면 루트 2파이 시그마로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대신에 2n 빼기 x 대입이 있어. m을 빼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n 빼기 x 대신 다시 m을 빼주니까 다시 n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렇죠? 그럼 n-x는 x 빼기 있는 거 똑같아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럼 이 식이 뭐야? 처음 이 식하고 똑같은 다시 fx가 되겠네? 그럼 이런 관계식에 따라서 x가 어디 위치이다? 그다음에 x식이다.
오케이? 그리고 x가 0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자, fx가 시그마 b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x 빼기 nx고 요놈은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2차 함수니까 최대값을 가져 그죠? 그러면 자 이거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 그지? 요놈이 최대이면 이 y로 최대로 받겠지? 근데 증가함수야? 왜? 밑이 1보다 더 크니까 밑이 2죠? 위치보다 더 크니까 증가함수야. 너는 최대값을 가져. 너는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졌지. 상수는 개무시하고. 그럼 너는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야? m일 때야. 그치? 대주축. 대주축이 m이니까 그럼 m을 대입해. 그럼 루트 2까지. 시도하면 2에. n 대입하니까 0이지. 2의 0승 1이죠. 최대값은 루트 2파이 15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최대값.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자 확률 밀도함수는 정육은 실수 전체야. 그래서 x를 보니까 무한대로 보내봤어. 무한대로 보내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는 2로 불러도 되는 거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 음면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니까 이 정역이 음면무한대로 가난다면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x축이 정근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x는 m의 대칭이니까 음면무한대로 보내도 똑같이 0으로 가야 되겠죠. 대칭이니까. 정역이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칭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절반의 면적은 얼마나? 확률 밀도함수는 정역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기 얼마였어? 지금까지 1이었죠. 그럼 절반의 면적은 얼마다? 0.5, 2분의 1이니까 그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n값이 현재 만약에 50이야. 그러면 이거 50이 되겠지. 그럼 n이 70이면 평균이 70이면 여러분이 오른쪽 얼마만큼 평행이고 20만큼 평행이고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m이 50이면 n이 70이면 그래프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평행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높낮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높낮이는 최대값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어깨가 똑같아. 항상 n값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겠고. 오케이? 그럼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 값이 커져? 최대값이 커지겠지? 표준 편차가 작다는 말은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많이 모여있어, 흩어져 있어. 모여있어. 모여있으니까 막 눌러. 누르면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최대값이 커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야.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그마가 일정하면 n값에 따라서 좌우로 변경하겠고 이번에는 보는 거예요. n이 이렇게 일정하면 시그마 값에 따라서 보면 올라갈 수도 있겠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 알겠죠?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 이렇게 올라가겠죠. 최대값이 이거가 작아집니다. 알겠죠? 곡선의 특징 알겠니? 책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적어져 있죠?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내용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확률 밀도함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이 확률 밀도함수는 평균이 얼마지? 70. 그렇지. 2배 더해서 2로 나오니까 x는 70의 대칭이다. 그런 말이겠죠. 이게 바로 평균이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이 x가 선도야, 선도. x가 n 마이너스 시그마 이상, n 플러스 시그마 이하인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면적으로 구하면 되겠지. 인티그랄 n 마이너스 알파에서 n 플러스 알파. 이 확률 밀도함 fx. 아까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주어졌죠. 그 놈을 뭐 해주는데? 정적분 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 x는 여러분들 무슨 묶어줍니다? 정적분. 그러면 요놈이 이제 얼마 나온다? 0.6020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대요. 아니네요. 68Q이 있었는데요. 잘못 외우고 있었네요. 사기꾼이네. 이렇게 나오는데 0.6. 정적분 해준다. 그럼 선생님, m이 만약에 30이고 분산을 5에 제곱이 된다면 얘는 30이고 얘는 얼마 나와? 35. 얘는 25. m이 30이고 스프링처럼 5니까 여기가 30, 여기가 35, 여기가 25. 오케이? 그러면 이제 m이 여러분들 뭡니까? 40이고 그치?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 3이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40이 되겠고 그쵸? 표준숫자가 작으니까 5보다는 얘는 작다. 더 많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제동보다. 그쵸? 그럼 간격은 3이니까 요놈이 아까 간격이 얼마였어? 여기서 여기까지 5였죠. 5였죠. 그럼 요놈 간격이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지? 4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37이 되겠고. 그럼 여기 있는 면적은 뭐가 될까? 다수 최대 적어져 있잖아, 실판에. 뭐가 돼? 0.68이 여기 되겠지? 요놈이 뭐야, 여러분들? n- 시그마잖아. 얘는 뭐죠? n 플러스 시그마니까. 항상 똑같아. n하고 시그마 같은 상관없이 무조건 n- 시그마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자, 정적분 해주면 항상 0.68 이게 항상. 우리가 정적분을 안 해봤지만 가우스가 할아버지가 해봤대요. 항상 똑같아요. n하고 시그마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35니까 여기가 30이고 얘가 35고 얘가 25잖아. 간격이 10칸이야 10칸. 간격이 6칸이야. 그렇지만 높이가 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치? 면적은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표준글자가 훨씬 더 작잖아. 3이면 많이 올라갔겠지. 좁아졌지만 올라가니까 면적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느낌이 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뭡니까? n-2 시그마가 됐고 여기는 또 n+2 시그마가 되겠지. 그러면 자 x가 n-2 시그마 n+2 시그마. 그럼 또 뭡니까? 정적분 해주면 되겠지. 그럼 가우스 할아버지가 정적분을 했더니 그 면적이 뭐 나왔대? 0.954가 나왔대. 여기 있어요.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다. 알겠지?
A반하고 B반을 넣어봅니다. A반 수학 점수는 평균이 여러분들 7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5의 제곱이야. 그러면 B반은 여러분들 수학 점수의 평균이 80이야. 80. 그 다음에 자 분산은 뭡니까? 33의 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수학 성적이고, 그럼 이쪽 반은 평균이 70이고 이쪽 반은 평균이 뭐야? 80이야. 표준 문자가 누가 더 작아? B반이 더 작지. 표준 문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더 올라갈 거야. 상대적으로 표준 문자가 더 크니까 어떤 얘기를 좀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쪽 반 학생 중에서 여러분들 65에서 수학 점수가 65점 이상 75점 이하의 학생 수는 몇 명일까? 전체 100명이 있어. 얘도 전체 몇 명이 있어? 100명이 있어. 오케이? 그럼 이쪽 반 학생들은 수학 점수가 여러분들 60, 70, 7에서 83까지 있는 학생들은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자, 70 더하기 5, 70 빼기 5, 70이 누구야? 평균이야. 5가 누구야? 표준 편차야. 똑같이. 그렇죠? (80이) 평균이야. 3이 표준 편차야. 그러면 값이 얼마 나오더라? 무조건 0.1 맞지? 그러면 전체 100명이니까 100을 500 중이니까 약 68명입니다. 70점, 80점 이상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똑같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딱 방울림에서 0.68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면적은 뭐가 되는 거야? 0.534 좋아.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야? 0.16이 된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75점의 학생은 100명 중에서 약 몇 등이지? 대충 몇 등이야? 16등이 된다는 말이겠죠. 면적이 딱 0.6까지. 알겠어요? 그럼 이쪽 반에서는 83점인 학생이 몇 등이야? 16등이야. 당연하죠. 여러분. 점수는 다르지만 이쪽 반 평균 걔 높잖아. 너에 비해서. 점수가 높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반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걔 많겠죠. 똑같이 16등이 되는 거야. 자기네 나라에서는 각각. 이해되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는 75를 말할 때 뭡니까? 이제 뭐로 바꿔버리냐? 80으로 바꿔버렸다. 여기는 60으로 바꿔버렸다. 그럼 60에서 뭡니까? 80점 이상인 학생들은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M 플러스 뭐로 쓰면 돼? 2 시그마로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M이 70 시그마가 오니까. 얘는 M-2 시그마로 쓰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0.954가 되겠네. 이 확률은. 그러니까 100 뽑아주냐? 95명이 이 사이에 있다고 말이겠죠, 이 점수 사이에.
이런 뜻이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점수 X가 수학 점수죠. 수학 점수 75점이죠. 이 수학 점수 75점이 여기 이 75점이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들. M 플러스 뭡니까? 시그마로 바뀌었죠. 여러분 70 더하기 5가 바뀌었죠. 네? 맞죠? 그럼 여기는 수학 점수 뭡니까? 80점이 어떻게 바뀌었냐? 70 더하기 뭡니까? 2 곱하기 뭐야? 5로 바뀌었지? 이 시그마로 바뀌었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값은 시그마가 5일 때는 1이 되겠고, 그렇죠? 시그마가 5일 때. 그 다음에 시그마가 여러분들, 아니 시그마는 75일 때는 1이 되겠고, 얘가 80일 때는 뭐가 되고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놈이 변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M하고 시그마는 일정한데, 자, 이 X가 75점이면 이 Z가 1이 되겠고, 80점이면 Z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지? 그래서 이 M하고 X하고 Z는 자, 몇 차식이야? 2개식. 1차식이야. 우리 X값이 하나 결정되면 그에 대응되는 Z값도 하나 결정되는 거야, 항상. 그쵸? 1차식이니까. 맞아요? 이 수학 점수가 변하면 이 값이 변하겠지. M은 70, 시그마 5는 고정돼 있어.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개수가 변해, 시그마의 개수가.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다시 뭡니까? 이놈을 Z를 꼴로 고쳐버릴 때, 그러면 Z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 N 넘어가겠고 뭡니까?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춥냐? 안 추워? 그러면 이 X가 지금 현재 정비분포를 이루죠? 정비분포를, 그렇지? X가 정비분포. 그럼 선생님이 아까는 항문변수가 X였지만 이 X에다가 뭡니까? M을 빼줘가지고 자기 자신의 평균 빼주고 자기 자신의 표준편차로 나눠줘. 그럼 또 새로운 값이 나오겠지. 그놈은 이렇게 Z로 뭐 했다? 치환했다. 치환했다. 근데 여기는 치환이 용어를 안 쓰고 뭡니까? 우리는 자, 표준화 시켜줬다 그러면 치환되지. 이걸 표준화 공식이라고. 표준화 시켜줬다. 치환이 나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G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는 항상 누구 자리? 그 확률 변수의 평균 자리. 얘는 이 확률 변수의 분산 자리야. 그럼 여기서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자리. 새로운 확률 변수에 뭡니까? 분산 자리가 있겠지. 그러면 이 새로운 확률 변수 Z의 평균도 구해보고 새로운 확률 변수 Z의 분산도 구해보자. 그러면 G는 어떤 대입하는 거야?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 시그마분의 M이 돼서 영이 A, X 플러스 B야?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A가 튀어나올 거고 B도 뭡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X의 평균 이렇게 있지. X의 평균이 얼마야? N이지. 그럼 연산하는 결과 나오는 결과가 그럼 G의 평균은 무조건 연결됩니다. 그럼 G의 분산도 구해봅시다. G는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1이니까 이 Ax 플러스 B A는 제곱에서 나오고 B는 없어지는 거지. X의 분산이니까 X의 분산은 얼마야? 시그마 제곱 안 되는 게 얼마야? 1. 그럼 분산 항상 1의 제곱이 되겠다. 알겠죠? 이 평균이 70이든 80이든 분산이 5의 제곱이든 3의 제곱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표준화 시켜주면 이 새로운 숫자, 이 새로운 확률 변수 G의 평균은 항상 0이 되고 분산은 항상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표준화 시켜주면 0이 되고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포를 정비분포라고 했는데 이런 분포를 우리는
무슨 분포라고 또 약속했지? 규민아? 열받지, 씨. 나한테만 질문하고. 자, 여러분. 자, 표준 정규 분포. 집중해서 들어야지.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표준화 시켜주면, 치환을 하면 새로운 확률변수 G가 있겠지. 이런 분포를 뭐라고 부른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이 있잖아. 정규 분포 곡선. 그죠? 정규 분포 곡선. 어떻게 그려졌냐? 아까 선생님하고 공부했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평균이 0이 되는 거. 가우스 곡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 있는 확률 변수가 x가 아니고 무슨 값이다? g 값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 값이 뭐가 된다? 그렇지, 0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아까 fx가 뭐였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하고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이었죠? 이거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g의 제곱은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이냐? 그러니까 이놈이 뭐가 되는 거야? 뭐로 바뀔 거야? g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 어떻게 돼? 똑같겠지? 똑같죠, 곡선의 모양. 평균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편을 보고 G가 0에서 1까지 확률을 물어봤어. G가 1이 되려면, G가 1이 되려면, 그쵸? 이 표준 편차가 이 점수가 그까지는 가지 마지. 0에서 1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0이 뭔가 면적이 바로 자 여기 확률이죠? 이거 우리 어디서 구했지? 제일 뒤에. 표에서 구했지? 208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표 복사해 줬냐? 복사돼 있냐? 거기서 구했죠? 얼마나 선생님이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0에서 1까지 값이. 응? 208페이지 제일 뒤에 표 있잖아. 208페이지 0.3413 찾았어요? 그럼 여기가 1.34면 뭐라고 그래요? 1.34면 찾아보세요. 0. 불러봐. 뭐라고 써져있어? 1.34는 0.4099 찾아서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다시 여러분들. 자, 0에서 1까지 아까 이쪽 면적이 여러분들 0.3413이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얘들아 0까지 이 값은 마이너스 1까지인 건 똑같네? 얘도 0.03413이 되겠다. 그러면 자, G가 1 이상인 걸 물어봤어. 그럼 1 이상이면 여러분이 노란색 부분이야. 그럼 반띵 해주면 0.5니까 0.5에서 5 빼주면 돼. 요놈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값은 합해서 4가 되게 만들고, 합해서 9가 되게 만들고, 합해서 9가 되게 만들고, 마지막 합이 10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0.5에서 요놈을 빼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알겠죠, 지금? 자, 그래서 평균하고 여러분 분산이 다르지만 이 둘 다 보니까 표준화를 시켜주면 전부 다 이 두 개의 자료를 전부 다 평균이 뭐로 와버린다? 0으로 와버리겠고 두 자료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75 여기 있는 83 값은 어디로 와버린다? 표준화 시켜주면
1로 와버린 거죠, 여러분들. 1 곱하기 19만. 여기 1 곱하기 19만이니까. 그쵸? 각각 여기로 와버리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 면적이 뭐가 된다고 같이? 0.34가 된다. 이런 말이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확률 구할 때 좋게 해줘요. 만약에 83이 아니고, 얘들아, 83이 아니고, 자, 만약에 이제 85라고 해봅시다. 85. 85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뭐라고 써야 돼요? 80 더하기 5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그마가 얼마지? 3이죠? 그럼 양변의 선생님이 3분의 5를 보면 3분의 5 시그마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지? 그럼 5는 어떻게 써야 돼? 3분의 5 시그마로 써야 돼? 이렇게? 맞죠? 그럼 시그마가 3인데 분식이 5가 되는 거야, 얘들아. 맞아요? 그러면 이때 확률을 어떻게 보여야 돼? 어떻게 보여야 돼? 못 구하겠죠? 그러니까 뭘 주면 된다? 표준화 시켜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시켜준다면 여러분, 표준화를 시켜준다면 시그마가 얼마다? 3분의 x 빼기 m, x도 80, m도 80 빼주니까 3분의 0. 여기는 3분의 뭐라고 써야 되냐, 규민아? x 빼기 m 해준다면 수업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이건 들었어, 방금 이 내용은? 안 들은 것 같은데 거기 쓰고 있던데? 부끄러워? 선생님이 보는 거지? 잠깐 좋았어. 자, x 85에서 뭐 빼주면 돼? m을 빼주면 돼. x 빼기 m 시그마 이거냐고 표준화 우리 사용하고 있죠? 뭘 써줄까?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있으면 3 써주면 되겠고 여러분들. m이 뭐야? 80이라 그런 말이야. 그럼 여기 x가 누구다? 여러분들 x가 이 정수를 말하는 거야. 여기 80이 여기 들어온다면 3분의 80 빼기 80이니까 0이 되겠고 85가 여기 들어온다면 3분의 뭡니까 여러분들? 85 빼기 80이니까 뭐가 돼? 5가 되겠죠? 그럼 오늘 선생님이 반으로 입한다면 약 1.7 되겠지? 5.1이니까 그럼 아까 1.7 찾을 수 있죠? 그거 이제 답을 쓰면 된다 그런 말이야 확률을. 알겠죠? 표준화 시켜가지고 기억이 나냐? 방학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럼 이제 표준화 쓰면 여러분들 장점이 뭐냐? 장점이 자, 두 개의 자료를 먹으니까 비교할 수 있어. 두 개의 자료를. 자, 보자. 너희들이 저 엊그제 저 모의고사 봤잖아. 그치? 그래서 모의고사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이제 수학 점수가 어떤 학생이 뭡니까? 76점 맞았어. 근데 영어 점수가 여러분들 90점 맞았어. 이렇게? 이게 이제 점수가 이렇게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 점수만 보고 야, 너 씨, 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부모님 학생들을 갖다 주면.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평균도 있어. 평균. 뭔가 표준편차도 있어. 그래서 평균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50이야. 평균이 50. 수학점 76, 90. 얘는 또 평균편차가 얼마야, 여러분들? 표준편차 13? 이렇게 보게 되나? 26이니까 결과 26이 절반 13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러분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Z는
13분의 뭐가 되는 거죠? x 빼기 3분의 여기다 줘야 돼요. 50.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4. 그럼 표준화 시켜주면 여러분들 얼마 나와요? 26이니까 2가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평균이 여러분들 80이야, 80. 자, 80. 그러면 이거는 표준편차가 20이야.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나와? 20분의 x 빼기 m이니까 10이 나와서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표준화 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g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0이 이렇게 있고 맞죠? 그럼 여기 g가 0.5니까 1.5이 있고 여기는 1이니까 여기 있고 이렇게 위치가. 그럼 여기서는 0.5를 보니까 0.5는 0.5야? 19 이렇게 돼. 그러니까 0.19이거든. 0.19. 반올리면 0.19야. 그렇지? 그럼 내 위치는 여기잖아. 0.5니까 그럼 퍼센트로 고친 다음에 여기 있는 면적은 얼마인데? 0.31이죠? 그러니까 자, 몇 퍼센트가 되는 거냐? 31% 안에 들었지? 31%면 몇 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4등급이냐? 4등급이다 그런 말이에요. 개모됐네. 자, 그런데 수학 점수를 보니까 자, 표준화 시켰더니 표준 점수가 2가 됐잖아. 그죠? 표준 점수 2가 됐다. 그럼 2를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써있냐? 0.477이라고 써있다. 여기가 0.477. 그럼 여기는 면적이 0.5가 돼. 1, 2, 8이 되면 약 0.12야. 오케이? 0.1. 그러니까 뭐는 훨씬 더 먹는다. 그러니까 자, 성질이 훨씬 더 높겠지? 그렇죠, 여러분들? 자, 잘못 썼냐? 이렇게 써가지고. 약 2%다 그런 말이겠구나? 100 꼽아주니까. 2%. 그게 1등급이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표준화 시켜줘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넣으면 여러분들, 자, 여기다 만약에 120을 더해줬어. 이렇게? 그럼 여기 뒤에 뭐가 120이 더해지겠지? 그럼 여기 뒤에 또 뭔가 120이 더해지겠지? 그럼 표준 점수가 뭐 나와요? 122가 나오고 여기는 120.5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니? 그렇게 뭡니까? 표준 점수가 나오는 거야?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표준 점수 있지. 이 공식에서 나온 거. 뒤에다가 표준에다 뒤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표준 점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적은 뭐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평균하고 분산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지?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그럼 기본 문제 일단 풀어보자. 그러니까 스텝 1에 어디까지 풀었냐? 609번까지 했냐? 6번, 10번부터 619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719번을 보자. 내의학 강도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내의학 강도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내의학 강도가 뭡니까? 40보다 작은 놈은 불량품이 된대요. 자, 그래서 공정 응력 지수는 어떤 관계식이 있냐? 3 시그마분의 n 빼기 4이라는 관계식이 있고, 그래서 요놈이 0.8일 때, 10분의 8, 5분의 4일 때 물어본 것은, 자, 요놈이 불량품일 확률을 물어봤다. 그럼 불량품일 확률은 x가 뭡니까? 40가 뭡니까? 자, 작을 확률을 물어본 거죠. 그럴 때 뭡니까? 요놈의 정규분포를 구하시오. 그러면 표준화 시켜줍니까? 시그마분의 x 빼기 m, 40 빼기 뭐가 돼? m이 되겠다. 그죠? 그럼 요놈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있네. 여기 3을 여기다가 곱해줘. 그럼 시그마분의 40 빼기 m. 그럼 다시 또 마이너스 곱해주면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면 시그마분의 40 빼기 m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2. 뭐가 되는 마이너스 2.4가 되거든요? 그러면 2.4 찾았으니까 0.4918이라고 써져 있어? 그럼 0.5에서 뭡니까? 2.4 이하니까 4918을 빼줘야 되겠구나. 이해돼요? 그래프 안 그려도? 됐지? 네. 21번이라고 했니? 그 다음? 네. 자,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400, 표준절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무게가 사과의 무게 x가 440 이상이면 1등급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확한 사과 중 100개를 이루어 선택할 때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의 확률을 물어봤어. 1등급 상품. 그러면 선생님이 1등급 상품인 사과의 개수를 y라고 한다면 이 1등급 상품인 것이 이 y가 몇 개 이상 여러분들 이 24개 이상인 확률을 물어본 거다. 자, 맞죠? 시간 아직 안 배웠네. y 아니구나. y. 그럼 y는 여러분들 개수니까 무슨 분포가 되는 거야? 이하 분포가 되겠다. 시간 아직 안 배웠네. 설명해 줄게. 아직 안 배운 거다. 잠깐만. 헷갈리네. 풀 수 있냐? 잠깐만요. y가 24개 이상. 확률을 보자. 그렇지. 아직 그러면 그래서 이래가지고 평균 분산을 보여야 되는데 y 평균 분산. 자주 안 되거든요. 자, 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동전 100회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별로 x라고 할게요. 그럼 x는 이제 무슨 분포가 되는 거야? 이항 분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 자, 잠깐 복사 너희들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줄래? 자, 그러면 요놈은 이항 분포를 따르겠고, 여기는 자 n을 쓰면 되겠고, p를 뭐라고 쓰면 될까? 2분의 2라고 쓰면 되겠고, 그치? 그러면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아니라 자 50회 이상 60회 이하의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자 동시에 확률 여기서 풀면 되겠다.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50번 나오면 돼.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50이야. 그럼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50이 되겠지. 그 다음에 100번 던졌을 때는 앞면이 50번 한 번이 나와야 돼.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돼? 9번 나와야 돼. 쭉 가다가 마지막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면 돼? 60번 나오면 돼. 그럼 뒷면은 40번 나오면 돼. 이건 다 넣어주면 된다 그런 거 아니야. 그죠? 100번 던졌을 때 50번, 51번, 52번, 자, 딱 60번까지.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자, 이항 분포 그래프가 이게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이항 분포 그래프가. 자, 이 표를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들, 자, 가로축 여러분들 x야. 횟수겠죠, 횟수. 맞죠, 여러분들? 그럼 그래프가 뭡니까? n 차례대로 뭡니까? 10일 때, 3시 방향에 n이 25일 때, n이 뭡니까? 50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n이 10일 때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점이 찢어져요. 이렇게 그려진다. 자, 여러분들 x가 2에 나올 확률은, 자, 확률이 얼마야, 여러분들? 얼마냐? 자, x표 b를 보면 돼. b. n이 10일 때 x가 x의 값 0, 1, 2 써져 있죠. 라지 A 밑에 n이 10일 때 x가 0일 확률은 0.162로 x가 1일 때는 0.323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세로치기 확률이야. 그래서 확률값을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다 그려진 거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값을 다 찍어놓은 거야. 오케이? 근데 n이 50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찍어져 있냐? n이 50일 때는 자 이렇게 찍어져 있어요. n이 50일 때. 그러니까 n이 50일 때는 이제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정규분포 곡선 모양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n값이 충분히 크잖아. 충분히 크면 이 뭡니까? 이항 분포를 뭐로 바꿔버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프 모양 정규분포에 갖고 와서 낸 거니까. 그럼 선생님, 요놈 이 n값의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큰 겁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무조건 크다고 보는 거야. 이항 분포를 무조건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면 요놈은 이제 정규분포로 바꾸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항상 x에 누구 자리 쓰면 되는 거지? 평균을 쓰면 되겠고 여기는 x에 뭘 쓰면 될까요? 분산을 쓰면 되겠지. 그럼 이항 분포에서 요놈을 보고 여러분들 평균을 뭐라고 쓰면 돼? MP니까 50. 분산은 5에 저기다 쓰면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오늘 다시 뭐로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 소리나 시켜주면 된다 그런 말이야. 시그마 분의 5분의 x 빼기 n 그럼 얼마 나와요?
0, 여기는 이거 나오지? 그럼 0에서 2까지 0.4772가 되겠죠? 근데 이놈을 다 넣으면 뭐든 0.872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계산 안 해봐도. 졸라 신기하지? 자. 봅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이 y는 대수 했으니까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오케이? 그럼 NP라고 써야 돼. 사가 몇 개? 시도해봤어. 100개? 100개 다 무게됐다 그런 말이야? 시도했다. 100개 무게됐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확률을 써야 돼. 그치? 이 확률은 뭡니까 여러분들? 1등급 상품비율 확률이지. 맞아요? 그럼 1등급 상품비율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X가 442 이상이 돼야지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확률은 이 X가 여기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표준화를 시켜준 다음에 시그마분의 50분의 X 빼기 M 442 빼기 400이냐? 글씨를 다시 한번 보자. 평균이 400 표준 편차가 50에 저고 442 맞구나. 그러면 빼주면 얼마 나와? 40이 되겠죠? 분모 문제 2를 곱해. 2 곱해주면 100분이 얼마야? 100분의 80이 0.84가 돼. 그럼 0.84를 봐봐. 표를 보고 0.30이나 써져 있지. 그럼 여러분 0. 뭐라고 써야 돼? 이상이니까 0.20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확률, 이 노란색 확률이 어디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는 거죠, 여기 오는 거죠. 0.20이 그죠? 1등급 확률. 그러면 연합을 다시 이제 뭐로 바꾸는 거야? n이 충분히 크니까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쓰면 돼? 20. 여기는 5분의 4를 곱해주니까 16. 물어본 것은 24개 이상의 확률을 물어봤죠?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의 확률. 그러면 다시 연원 보고 이제 표준화 4분의 x 빼기 n. 그러면 4분의 4, 1 이상. 표를 보니까 1까지 0.34. 1 이상이면 0.16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항 분포가 나온다면 저렇게 정규 분포로 바꿔서 해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규민이 알 것 같니? 자, 그러면 9시 10분까지 쉬었다가 더 개념 설명해 줄게요. 문제 최저 점수 구하는 거 10분까지 씩. 자, 이번 5월 모의고사 수학 점수의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10의 제곱이 돼. 종목의 모두 고사학생들 평균하고 분산을 갖고 해봤어요. 그래서 1등급 오면 당연히 4% 이내가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미적분 수학 점수 나옵니다. 미적분. 그럴 때 1등급 이내기 위한 최저 점수를 물어봤다. 그럼 최저 점수 뭐가 되죠, 여러분들? K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수출이 있습니다.
여기 평균이 60이 되겠고 여기가 뭐가 된다? K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면적 여러분들 다 4%니까 0.04가 돼야 돼. 그래서 K.24가 되는데 1등급이 되겠지. 4% 이내 들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쓴 겁니까? 수학적으로 X가 K 이상인 확률은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이다. 그죠? 이 부분의 면적이 여러분 0.4보다 보니까 작거나 같아야 돼. 4% 이내에 들어야 돼. 그래서 1등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는 표준화로 바꿔버린다면 10분에 K 빼기 60이 되겠다. 여러분이 0.04 이내에 들어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표준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로축 무슨 축이 되는 거야? D축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60이 0으로 바뀌는 거죠, 평균이. 어쨌든 여기가 뭐가 되는 여러분들 0.46이 되겠고 여기가 0.5인가 0.4가 되겠다. 그럼 0에서 1.5까지가 0.46이지? 여기가 뭐야 여러분들? 1.5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0.0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여긴 이 10분의 K-60의 위치는 여러분들 여기 있어야 되겠지? 10분의 K-60이 그래야지 4%보다 더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 10분의 K-60이 뭐 이상이 돼야 돼? 2분의 3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양변에 15를 곱해주면 여기 15가 되겠죠. 그러면 K-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이란 최저 점수는 여러분들 75점 이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최저 점수 문제 이런 유형들도 풀어보자. 스텝 1에는 이렇게 있었냐? 아까 스텝 1은 어디까지 풀었냐 너희들? 619번까지 했냐? 그러면 620번부터 623번까지 해보시고 620에서 623번까지 풀어보시고 스텝 1, 스텝 2 722에서 739